예, 예. 지금 바깥에 계신가요? 예, 밖입니다. 날씨 많이 춥지 않으세요? 뭐, 날씨 좀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실내인가요? 제가 보니까 외부인 같아가지고, 네네. 잠깐,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논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유튜브를 워낙 가까이 접하시니까, 예. 특히 지금 현재 유튜브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규재 TV, 편앤마이크나 고성국 TV도 많이들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국민들께서 일반 공영방송 대신에 유튜브 채널을 가까이 하시니까 실제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유튜브 외국 국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나 또는 팩트를 접함으로써 방향성에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저는 큰 의미는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튜브가 우파가 미리 이제 선점하는 하나의 진지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그런 좀 전략적 의미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고 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 자, 그런데 그만큼 또 그런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 일반 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발언이나 논평 방향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많은 패널들을 또 이제 초청하기 때문에 영향력도 상당히 있고, 그게 이제 오프 쪽으로 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저는 그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1인 유튜브든 아니면 어떤 종합 유튜브든 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규재 주치에 대해서 황교안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성국 박사가 상당히 어떤 비판을 하시고 결국 이제 정규재 주치라고 토론하자는 공개 토론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외국 국민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참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젊은 친구들 많이 참여하고, 우리가 지난 1년 반 전에 탄핵이라는 그런 정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근데 바뀐다는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탄핵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요, 영원히 보수가 절자리를 잃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이 좌파들이 이해찬이가 20년, 50년이라는 그런 탄핵에 대해서 정당성 부여가 하게 되면은 영원히 우파는 잘못된 어떤 국정농단의 어떤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완전 각인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항상 보수 우파는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 그리고 좌파들은 너희들 국정농단에서 탄핵까지 당한 세력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상 탄핵 프레임에 매도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우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 탄핵이라는 부분은 어떤 실체가 밝혀져야 되고, 예. 정말 이 시작과 과정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저는 그렇게 해야 결국 거기에 부여됐던 세력들, 또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집단들, 또 거기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그 괴뢰 집단들도 연기되어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순서에 의해서 이 탄핵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 알려줘야, 그때야 비로소 저는 그 보수파였던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다. 저는 그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그 이슈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든 묻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 전략적 의도도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탄핵의 어떤 중심에 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는 황교안 씨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어떤 황교안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다하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예.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복잡한 어떤 그런 그 탄핵에 뭐 기름을 붓고 또 어떤 주동 세력들도 있고 부역자 세력들도 있고 어떤 침묵한 세력도 있고 뭐 워낙 많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탄핵을 정당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없는 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태블릿 PC가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그 완전히 나왔잖아요. 예. 특검이 발표할 때도 그 장시호의 태블릿 PC도 또 뭐 최순실 쓰던 걸 계속 이렇게 없는 거를 완전 만들어서 결국에 정치적 의도가 자리 잡고 있어서 반드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 하에서 특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적 국민들 같으면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까지 했잖아요. 법조인 아닙니까? 예. 검찰을 책임지고 있었고. 그럼 누구보다도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상대 정치적으로도 지금 그 이용되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정보를 총괄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입장에서 저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는 좀 뭐 어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놓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서 만약에 좌파 대통령이 그 탄핵에 어떤 지경이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보세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인데 탄핵 코너에 몰렸는데 지금 이낙연이가 지금 총리입니다. 그러면 이낙연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했을 때 우파가 만약에 반대로 이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좌파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과연 검찰이 지금 윤석열이나 같은 이런 친구들이 과연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과거 이영렬이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연 그 좌파들이 그렇게 나올까요? 저는 어떤 경우든 그 탄핵을 막으려고 하면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그걸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어떤 그 인원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인사조치를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모든 어떤 법적인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정말 저는 탄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에 지시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탄핵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 게 뭡니까? 법을 준수한다고, 존중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측면, 소위 말해서 좌파 프레임에서도 빠져나오고 우파도 회생하기 위해서도 큰 틀에서 이 탄핵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프레임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결국은 황교안 씨는 절대적으로 잘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황교안 씨의 행태는 보면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그렇게 그 33년의 구형을 받고 이 형무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씨는
아무런 논평과 코멘트나 어떤 기다리기 하지 않았잖아요. 그 비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본인의 어떤 행태 자체가 탄핵 시점 과정부터 어떤 그런 사고가 전제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성국 TV에서 예. 안전에 두둔하는 이런 어떤 자세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거예요. 정말 우파가 다시 우리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정치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선다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항상 보면 이 자한당이 다 비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듯한 이런 행태 같은 경우 우리가 결국 어떤 평론을 하든 논평을 하든 정치 지도자 같으면요 방향성을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예. 힘을 하나를 모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 등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반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문 얘기를 하니까 탄핵에 선동했던 그런 지지했던 평론가든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자기들 과거의 잘못은 최대한 숨기려고 그러면서 문재인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올려가지고 공동 대처하자 이런 논리거든. 바로 그게 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저는 어떤 그런 술수의 다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앞에다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자꾸 반문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략적인 프레임을 자꾸 가져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대를 해야 되고, 또 올바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치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항상 만들어 간다고요. 연구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반문 연대라고 이슈를 만약에 제기시켜버리면은 탄핵은 묻혀놔 버린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그럴듯하니까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자 분들도 결국 그래 우선은 문재인과 먼저니까 우선 거기 반복해서 문재인 우선 취하자. 그리고 탄핵은 나중에 우리가 따지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논리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탄핵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결국 탄핵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좌파들이 나중에 갖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국정농단에서 탄핵을 당한 부패 집단이고 무능 집단 아니야. 너희들 무슨 아직도 반성을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명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더더구나 우리가 도치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명돼서 가려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유튜브에 나름의 어떤 책임을 감을 갖는 그런 메이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문재인이가 개판을 치고 인종차가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부 우리 우파의 어떤 정책을 확실히 해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은 국내외적으로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부분은 어떤 경우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유튜브 맡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거나 우파 유튜브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패널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또 질문을 하면서 방향이 이상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주니까 그나마 자한당에서 그런 정치인이 없으니까 지원하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박수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탄핵에 대한 질문을 해버리면 역사에 버리자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건요, 상황이 바뀌면요, 본인은 또 가면은 새로운 어떤 논리를 개발한다고요. 지금 나경원 같은 거 어떻습니까? 뭔가 유감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자, 좌파의 추미애는 어땠습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는 노무현이가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결국은 3대 1보를 하면서 본인이 처절한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말 문재인하고 싸우려면은 그래도 정치에 물을 먹는 사람이라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요, 통렬한 자기 반성, 정말 서울구치소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과정에 3대 1보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제 하에서 본인들이 이 문재인 좌파와 이 투쟁하는 거기에 싸울 때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결국 이것도 바로 이것이 가장 잘못된 게 우파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지금 그대로 여실 보내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결국 그것은 뭐냐? 자기 정치적 행정을 위한 그 이상도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파하고 싸우기 위해서도 이 탄핵서에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회복을 시켜나가야 돼요. 정치 구현 자체를. 그런데 어쨌거나 안타깝게도 이 최근에 정치권에서 자꾸 반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요, 반문 같은 건 김무성에게 결국은 정치적 생명과 그들이 다시 세력들이 우리가 기회를 주는 그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문재인도 좋고 다 좋지만은 첫 번째 아무리 급해도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안 돼요. 처음부터 사죄 바로 잡아야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집단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는 그런 어떤 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고성국사의 어떤 그 황교안 씨에 대한 어떤 부준하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파 유튜브들이 이제 그 언론에 있던 사람분들이 방송을 다 열어서 지금 우파 유튜브를 살상 힘을 가시하고 있죠. 사실상 그죠? 참.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인지도는 어떤 있지만 어떤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방송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별로 해박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요. 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한편의 어떤 기회다. 저는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항상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속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몰락했다고요. 그 결과 나라가 이렇게 전당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국회 해산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 해산을 주장합니까? 결국 국회의 어떤 정치꾼들은 국민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을 이용하고 국민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그래 밀어주자. 혹시나 하는 차원에 이렇게 수십 년간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놀잇감으로 전락당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탄핵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국가 대개조 보수파가 다시 가치와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그래야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국회는 지킬 수 있고 좌파와 싸울 수 있지. 이게 또 섞어가지고 법을 어긴 인간들이나
바로 찍힌 사람들이나 나중에 다 섞어가지고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되겠습니까? 법을 이렇게 망가뜨린 집단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이 황교안 씨 그렇게 탄핵에 주동했던 세력들은요, 어떤 경우든 이번에 조치를 취하고 가지 않으면은 우파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하고 문재인 세력이 아무리 개판을 치더라도 우리가 그 전에 그 해야 될 선결 조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잠시 있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 간다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왜 합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비록 어렵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이 태극기 이 애국 국민들의 어떤 그 진실을 알고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갖고 가는 그 운동이 바로 태극기 운동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정치인들에게 선동당하지 말고 속지도 말자. 당장 저들이 달콤한 얘기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렇게 박 대통령이 무죄로 명예 회복이 되는 겁니다. 탄핵이 인정되버리면요, 탄핵이 정당화되버리면 박 대통령은 그냥 석방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에서 항상 박 대통령은 잘못한 사람으로 영원히 그냥 좋은 글씨가 새겨져 버린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김성태나 탄핵 부역자들, 김용태, 나경원 등등등 해서 이걸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 들께서도 또 이 고종박사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현재 황교안이가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건요, 탄핵이라는 프레임에서 세워진 지지율이지, 이 탄핵에 실패하면요, 결국 황교안이는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힙니다. 그리고 어차피 새로운 지도자는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미국의 클린턴 같은 경우 나간 주지사에 이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잘못된 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그걸 지금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반문이라는 이것이 탄핵을 찬성했던 그 정치인들에서 나온 그 어떤 프레임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치 프레임이죠. 예,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반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장인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화문에 먼저분에 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동참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방문이라는 철저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그 정치적 프레임은 국민들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정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 제기 그 틀 안에서 생존하지 않는 그 프레임에 불과하지 않다. 보십시오. 이재명 같은 경우도 반문 프레임을 가져갈 거예요. 박원순도 반문 쪽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그 좌파 여권 내에서도 정치적 그 투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지금 저분 이재명을 보십시오. 완전히 버려진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의 아들에 대한 그 취업에 대한 비리를 이슈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원순이가 지방당에서 왜 정치적 행보를 합니까? 결국은 박원순도 저들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반문 세력으로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반문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들은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정치 프레임에 불과한데 거기에 이 찬성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렇게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세력 확장해가지고 새로운 또 정치적 제기를 모색하는 그런 그 정치꾼들이 안팎한 그런 어떤 의료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속아나면 안 된다. 더더구나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저들의 어떤 반문 프레임 선동에
속으면 안 된다 한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우리 한교안 씨를 우리 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봤을 때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탄핵 찬성 쪽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허 선생님께서 예. 그 당시에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언론의 선봉에 의해서, 또 정치꾼들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했을 때, 지금 허준수님 같은 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막겠습니까? 막아요. 잘못된 것이 인식이 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저 같으면요,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저는 사태를 막았을 겁니다. 근데 방치했잖아요. 예.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요.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구명인데 보세요. 박한철 소장이 일일이 체험했죠. 그때 한 명이 골석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박영수가 이 특검을 가지고 완전 정치적으로 끌고 갔잖아요. 예. 그럼 그때 대정 권한 대응으로 서게 돼서 많은 여러 가지 법률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황교안 씨는 저는 나중에 아마 평가받을 때지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징계받는데 황교안 씨는 멀쩡합니까? 왜일까요? 그래서 저는 한 인간적으로도 또 하나 이 대한민국 국정을 또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도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일주일에 4일씩, 5일씩, 10시간씩 정말 있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법조인 아닙니까? 평생에 법복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박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왜 전혀 코멘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씨는 절대적으로 보수 우파의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된다. 더더구나 지도자라는 어떤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부역하는 사람들은요, 또다시 황교안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력 의사도 부여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법조인, 원칙과 정의, 전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그걸 되찾아야 된다고요.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에서 8대 0이라는 것이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을 그 부분에서 정말 이분은 우리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치란 것도 어떤 상식을 갖고 또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그 토대에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일반 국민들은 법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법적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황교안 씨 같은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좌파들의 어떤 이 사법부의 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법적인 어떤 정말 억압을 받고 있는데 왜 한마디 안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문제는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그런 사람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발로 쳐버립니다. 하나님 욕되는 거예요. 꼭 정치를 하고 싶으면 황교안 씨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여당 쪽으로 가서 정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가장 정착이란 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 인간이. 아니 그쪽에는 미투고 뭐고 도덕성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면 되죠.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황교안 씨는요. 예. 하나님 믿기 전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멍석 깔아놓고 석고대를 대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그거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수파 공직에서 최고위직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저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그게 첫 번째는 얘기인 거예요. 정치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고 젊은 친구를 대화한다고 자꾸 쇼하지 말고 정말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 과거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빠지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평생 속죄하고 살아라.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파의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이 정치꾼들 이런 세력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 댓글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역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정 구속되었을 때 구속 구금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요? 잠깐만요. 그거는 결국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단 소관이겠죠. 검찰에서 좀 더 위임받아서 하니까. 물론 대통령이 최종적인 그런 보고는 할 텐데, 그게 합당한 또 어떤 나름의 논리나 또 반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린 말씀 바로 봅니다. 좌파들 같으면은 그거를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사건을 다시 하라든가 어떤 식이든. 왜? 대한민국 모든 청와대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총장,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그런 쪽이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그 검찰과 사법의 농단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황교안이 생각만 있었으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침묵했잖아요. 그리고 3월 10일 날 말도 안 되는 탈땡이라는 헌재에서 그렇게 파면을 시켰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람이 총 6명 돌아가셨다고요. 4개월 후에 한 사람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이는 뭘 했습니까? 그리고 3월 10일 이후부터 5구 대선 때까지 보란대행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사람이 돌아가신 경찰에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떤 타겟팅해갖고 기획 수사를 이렇게 진행해왔잖아. 언론을 선동해가지고. 황교안 씨 뭐 했습니까, 그때? 그래서 황교안 씨는 오히려 좌파 세력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을, 이거 우리 자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탄핵 찬성했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본인은 권한병으로서 아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그렇게 자기가 법을 강조했으면 정말 모든 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제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재조사한다거나 충분히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이 탄핵에 이 좌파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요. 1등 공신. 문재인한테 훈장을 받아야 됩니다.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보수파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 옹립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정치 세력들, 또 그런 어떤 유튜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뭐냐? 탄핵을 찬성하고 묻어가고자 하는 그 세력들의 전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황교안 집 앞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저는요 그런 얘기합니다. 우파의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황교안 씨가 우파의 28% 1위다. 전제는 그렇죠. 거기서 전제는 뭐냐? 탄핵이 정당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또 국민들의 속았기 때문에
우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황교안씨가 보이니 그건 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밝혀가지고 그 기초안에서 저는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이 좌파들을 이 정권을 탈환해야 되고 저는 그 토대가 바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파가 살아나는 저는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보지 말고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와 법치의 문제, 진실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꼼수를 갖고 정치공학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 막말로 다음 대선은 한참 남았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존재할 수도 없을지도 그 정도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선도 말씀드렸다. 총선도 19개월 남았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옳고 그름의 문제, 탄핵의 팩트를 발표해가지고 이 탄핵의 멍에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뭉치려는 쪽에 프레임에 빠져들어 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영원히 탄핵이 정당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한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그러면 그거는 박 대통령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많은 외국 국민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한 접근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이 원칙의 문제고 법치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아무리 나라가 뒤집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걸 덮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박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고요. 박 대통령 한 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몸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잖아요. 그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으로 가면요 진실이 덮여져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치꾼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성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황교안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태극기 드신 분들은 태극기 내놓아야 되는 그분들은. 마치 그게 뭐냐면, 오구 대선 때 홍준표를 찍은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이 그대로 가면은 문재인한테 정권 넘어갔다니까 우선 우리가 탄핵도 부당성을 인정하지만 일단은 그 정권 넘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해서 홍준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 결국 정치권들 불안에 당한 거거든요. 어차피 홍준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탄핵이 인정돼버려서 이미 우파는 정권 회복이 안 되는 그건 뭐 산적권도 뻔한 거예요. 결국은 그거 왜 당했냐? 정치권들이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논리도 마찬가지라고. 왜 저 자한당 지지합니까? 정말 자한당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죠. 강력한 비판해가지고 잘못된 정치꾼들은 전부 다 일소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자한당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 현재 행태는 자한당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어떤 그런 지금 어떤 행태가 지금 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파를 사랑하고 우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 탄핵 문제를 반드시 전제할 그때부터 우리가 새살이 돌아온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주사파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